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뭐든지 열심히 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고2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많은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수상 실적, 초등학교 교사, 학력평가 성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제가 했던 키워드는 학력평가 성적, 교과내 활동, 학업 의지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학년이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어떤 전형 계획조차도 아직 발표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는 입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의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요소인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건데요. 실제로 학생의 학생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1학기 때에 비해서 2학기 때 뭔가 자신만의 학업 의지를 가지고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그런 내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반면에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진학적인 그 개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발생되는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학력평가 성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만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쨌든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연관된 교과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약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학생 스스로도 인정을 했지만 학업 의지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 학생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한명수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자, 저는 초등학교 교사 소양, 성적 보완을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열망이 그래도 강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과학 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충분히 열망을 부각시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로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급 반장을 연이어 역임하고 여러 학교 행사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참여해서 수상한 그런 경력,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학교 생활을 임하는 그런 소양을 지닌 학생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신으로 볼 때 교대 진학에 대해서는 그 경쟁력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원점수까지 살피는 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보다 향상시키고 그리고 예체능까지 전 과목에 대해서 교대에 맞춘 기준을 잘 이해하면서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보완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수상 실적과 봉사 정신 그리고 교과 성적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보니까 수상 실적이 24건이나 되더라고요. 1학년 학생으로서 1학년 때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수상 실적이 많은 학생이구나,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수상 실적 중에 보니까 소관문을 중심으로 한 수상 실적이 좀 많은데 그것이 좀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2학년에 가서. 두 번째는 봉사 정신인데 앞에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반장을 2번이나 할 정도로 섬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센터에서부터 노인 요양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 봉사활동을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교대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교과 성적인데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교과 성적은 우리 학생이 교대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을 종합전형에서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대목으로 봤을 때 1학년 성적으로는 조금 모자른 편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2학년, 3학년 동안에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교과 성적 쪽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유성우 선생님 70점, 한명수 선생님 80점, 안성환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5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6등급, 과학 2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0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이네요. 자,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지구과학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166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80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이 교대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대 선호의 내용에서 일단 80점을 주기는 했지만 조금 더 박하게 줘도 될 만한 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능성을 보고서 점수가 80점인 거라고 학생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교대의 특성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교대는 거의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이 5대5 동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기에 이따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교과 성적에 있어서의 등급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인데 특징적인 것은 영어가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원점수를 보면 90점 정도의 원점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학생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그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의 등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좀 주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국어나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인 학생이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키워드에서 유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다시피 소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학생 스스로가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는 학생으로 판단은 되지만 실제 교대라는 그 공간 자체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이 아닌 이제 막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이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교과 성적이라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정도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중위권 정도의 수준의 교과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교과 성적의 등급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약점으로 부각되는 수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교과에서 당부할 것은 교과의 어떤 숫자적인 뿐만 아니라 세특 관리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면을 학생이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아쉬움 때문에 학생이 가진 역량보다 조금 더 크게 좀 무언가 써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이 서술어들이 대부분 다 이해함, 도움이 됨, 열의를 가짐이라는 부분으로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이 되긴 했지만 학생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에 대한 숫자, 즉 성적에 대한 점수로 확인이 된다거나 이것들을 조금 더 학생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가 선생님한테 접근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가 조금 괴리사항을 보이는 어떤 갭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나 학생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과에서 특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알려주세요. 네, 일단 학생이 일지망으로 지원했었던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학생의 교과 성적의 분포로 봤거나 원점수 상황으로 봤을 때도 국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 1등급, 사회는 1등급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학생이 공부를 좀 해주기 바라고 학생 스스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벼락치기를 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벼락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아쉬운 점이 모의고사인데요. 학생이 저에게 제공해준 자료가 등급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학년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가집니다. 학생이 어떻게 원점수나 아니면 백분이나 등급이 유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기보다는 모의고사를 그냥 일회성 성적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이 꼭 염두에 될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와 수시가 5대5 동비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수시 전형을 쓸 때 보면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선을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그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수시에서 써야 될 가장 최하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끝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적표를 좀 잘 관리를 하고 자신의 원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 정도로 바뀌었는지도 기억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문항별 정답률에서 그 A, B, C, D 2난이도라는 것이 성적표에 기재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본인이 잘 틀리는 그런 문제라든가 개념의 유형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는 것부터 1학년 단계에서 착실히 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이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하고 과학 과목을 서로 혼용해서 선택을 했더라고요.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교과 내용과 밀접한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급과 그다음에 건대 정도 되는 선까지 틀린 문항 개수로 차이면 정시에서 한 4문항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조금 더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와 연결된,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한 그런 심사숙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성적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경인고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80점, 한명수 선생님 80점, 안성관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한명수 선생님께서 80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성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관점을 지금부터는 조금 달리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교사가 될 학생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예비교사로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이제부터 쭉 노력이 이어지면서 생기부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찾고 그 답과 학생부가 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앞으로 비교과에 대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먼저 수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사가 되기 위한 철학,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입증할 수 있는 수상 기록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까 편중성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학년이 이제 2학년입니다. 그래서 2학년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상 실적들이 좀 추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율 영역입니다. 책임의식,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학급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학년 때 이제 연이어 학급 반장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증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철학과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장래 교사다. 그렇다면 자율활동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멘토는 바로 부근에 있는 선생님들이시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롤모델로 잘 삼으시면서 자율 영역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동아리 영역입니다. 자, 과학에 대한 노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좀 더 들어간다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비교사로서의 나,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동아리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역시 좋은 답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봉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라고밖에 응원드릴 게 없는데요. 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시고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나중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더 성실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진로 영역입니다. 자,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영역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이겠죠. 자, 학교 프로그램에 분명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 교사가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나 생각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로 시간에 발표를 해도 좋겠고 글짓기, 소논문 활동 같은 것들도 좋겠죠. 하지만 이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랑 잘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야 반영이 또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우리 학생의 고민과 노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생기부 반영 방법이 바뀌어서 책 제목과 저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책을 읽었는가를 쭉 본다면 조금 뭔가 내면을 볼 줄 아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 학생이 어떤 철학으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반영했을 때 나를 교사로서 북돋아 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한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독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정량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느 길로 가는가를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성호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호 선생님, 수시 80, 정시 2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이 평가 80대 20이라고 하는 경쟁력은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생 1학년 때 학생부라든가 혹은 그 모의고사 성적 등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또 3학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은 아마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일단은 1학년 결과로 봤을 때 수시 경쟁력이 80, 그리고 정시간 20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교육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대를 목표로 할 경우 우리 학생에게는 수시가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교과 성적 대비 비교과를 잘 이끌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과학 분야로 돼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괜찮게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로 희망을 교사로 정리해 놓고 거기다 진로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앞서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반장을 2번이나 하면서 리더십 활동했고 수상 실적 괜찮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었을 때 수시가 유리합니다. 2학년, 3학년 때에도 아동센터에서의 교육활동이라든가 교내 수업을 통한 멘토, 멘티 활동, 그리고 다문화 시민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만 있다면은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수시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서 잠깐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보니까 교육대학만을 주로 했던데,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지금 1학년 학생이지만은 교대 말고 사범대도 교육과 관련이 돼 있는데, 혹시 사범대는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나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교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1학년 학생이니까 아마 교육대하고 사범대 중에서 아직 교대에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 사범대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대목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이 현재 수시에서 교육대뿐만이 아니라 사범대까지도 도전할 수 있게끔 교육 분야로 잘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수시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대비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교과 성적은 2등급 초반대, 잘하면 1등급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봤었을 때 우리 학생은 수시에 대한 경쟁력을 교과 성적 면에서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대를 1학년 학생이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대 앞서 선생님께서 수시반, 정시반으로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육대를 정시로 도전할 거면은 모의고사, 우리 학생이 100분위 성적이라든가 원점수를 관리 안 했다고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100분위 성적을 좀 기억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대 정시 100분위 성적은 영어를 1등급을 기본으로 해놓고 국수탄 100분위합을 280 정도를 유지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정시에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서울권에 있는 사범대학도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도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의 등급을 2학년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면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겠죠. 교과전형에서 사범대 같은데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저런 대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은 수시 80, 정시 20의 경쟁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순위는요, 수시 교과전형이 되겠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교육대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우리 학생에게 왜 종합전형이 유리한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대가 현재 우리나라에 10개 있습니다. 그 10개 중에서 수시가 유리할 것이라고 앞서서 우리 학생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개 대학 중에 8개 대학이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반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와 공주교대 정도가 교과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8개 대학은 이 종합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교대를 목표로 아까 교대를 가고 싶다고도 얘기했으니까 교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당연히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비교과라든가 교과 성적 대비로도 종합전형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육대에서는 교과 성적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올라갔었을 때 교과 성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마음속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다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리 학생 2순위는 교과 전형입니다. 현재 성적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1등급대를 유지하게 되면 아마도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1등급 선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잘하면은 교과 전형의 교육대라든가 아니면 사범대학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앞서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 세계합 8 정도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요. 전주교대는 2019 대입 전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2019 대입 전형으로 봤을 때 한국사를 포함해서 5개 합을 한 13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 대비를 조금 더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을 나중에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인데 정시는 사실 우리 학생에게 지금 정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의식을 하는 수능형 공부를 정시 전형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3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유성호 선생님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한명수 선생님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전라남도 학교장 추천형, 안성환 선생님 전남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유성호 선생님께서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리 한 선생님하고 같은 이제 광주교대인데 전형이 2개를 이제 학생에게 추천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은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을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서 서류평가 100%를 뽑는데 이 서류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학생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함께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심층 면적 50%를 섞게 됩니다. 여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 1학년 학생이니까 이 대학이 맞다 안 맞다를 갖다가 뭐 강조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께서는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전라남도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광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세부 전형은 다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저 유성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추천 이유는 지금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이 변한 것입니다. 그 전형은 도서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것이었는데 이게 우수한 전라남도 학생들한테 좀 펼쳐진 전형이고요. 그리고 이 전형으로 들어갔을 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4년간 장학금을 받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전라남도는 그러니까 나중에 임용을 볼 때 과락만 면한다면 충분히 임용이 됩니다.
뭐 대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걸로 볼 때 장래도 좀 유망하고요. 의무 복무 기간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뭐 우리 학생이 충분히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지를 빨리 펼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충분히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모든 교과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체능조차도 뭐 A1등급, B3등급, C5등급으로 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수능 반영 교과 외의 과목들을 잘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소관 선생님께서는 전남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위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게 아니라 좀 잘라서 이해하면 학생이 왜 이거를 추천을 제가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전남대를 추천한 이유는 학생의 교과 성적이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의고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플랜 B로서의 출발점이 전남대라는 의미고요. 교육학과라는 것은 사범 계열뿐만 아니라 물론 교대를 가면 좋겠지만 가지 못했을 때 가장 유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학과인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지금 충분히 유리하고 승산이 있는 전형 자체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진 부분이 전남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